흉터를 가장 잘 줄여줄 수 있는 성분으로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만들어진 흉터 연고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해드린 순서가 가장 근거 수준이 높은 것들입니다. 네, 치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치료는 치료와 치료가 음, 있고요. 생각보다 흉터의 골든타임이 굉장히 빨라요. 빠릅니다. 그래서 수술 후 가장 베스트는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더마탱 산부인과 전문의 당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가 제왕절개술에 흉터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 선정했어요. 당당 탱탱 제왕절개술은 결국에는 개복 수술이고 어쨌든 아기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작지는 않은 길이인데요.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피부를 닫을 때는 집도의 선호도에 따라서 녹는 실, 안 녹는 실 두 가지로 나눠서 수술을 하게 되고 이거를 다 꼬매고 난 다음에 스테라이 스트립이라는 걸 붙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큰 반창고를 붙여줘요. 보통은 2일 간격으로 드레싱, 소독을 하게 되고요. 안 녹는 실 같은 경우에는 7일 이상이 되었을 때 잘 붙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뽑는 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잘 붙고 어떤 분은 잘 안 붙는 분도 있고 흉터가 좀 진하게 남는다든지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상처가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사람마다 다양한데요. 일단 유전적으로 결정된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 그다음에 피부 타입, 그다음에 손상된 피부의 크기나 깊이,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염증, 그리고 장력. 모든 것들이 흉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염증과 장력을 조절하는 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흉터가 아예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범위의 생리적인 흉터이다. 음, 그것과 이건 좀 이상한데? 음. 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리적 흉터와 병적 흉터로 분류하게 되는데 생리적 흉터가 앞서 말한 일반적인 흉터, 그리고 병적 흉터는 비대성 흉터와 켈로이드를 말하는 건데요. 가장 큰 차이는 이 두 가지는 튀어나와요. 만져봤을 때 표면이 매끈매끈하지 않고 볼록, 그리고 만져보면 단단하고요. 손상을 입은 피부가 아물어가는 과정에서는 근섬유 모세포라는 게 손상받은 부위를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콜라겐을 만들어내고 적당하게 만들어내면 이제 생리적 흉터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과하게 만들어내게 될 경우 오히려 너무 많이 그렇죠. 만들어내고 염증이 좀 더 심하게 발생하거나 장력이 많이 걸리게 되면 이 근섬유 모세포가 좀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더 만들어내요. 많이 만들어내면 비대성 흉터, 정말 폭발적으로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버리면 켈로이드로 갈 수 있는 거죠. 비대성 흉터 같은 경우에는 손상을 입은 그 부위에만 나타나요. 반대로 켈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손상을 입은 부위를 포함해서 주변으로 더 크게 나타나죠. 발생하는 시점도 좀 차이가 있어요. 비대성 흉터 같은 경우에는 손상 있고 3달 뒤에 보통 많이 나타나고 늦으면 6개월까지도 나타날 수 있고 반면에 켈로이드는 6개월 이후로까지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부위로는 비대성 흉터 같은 경우에는 목이라던가 갑상선 수술하거나 이제 갑상선 수술도 많이 생기죠. 그다음에 가슴, 무릎이나 발목 이런 쪽으로 많이 생기게 되고 켈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라던가 우리 피어싱 하고 나서 또 많이 생기고 어깨 쪽 많이 발생하게 돼요. 저희도 그 산모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배에 이제 애벌레가 있다. 이렇게 애벌레.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흉터를 가장 잘 줄여줄 수 있는 성분으로는 실리콘 겔 시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겔, 종이 테이프, 스테리 스트립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번째는 세파 연조 X라는 양파 추출물로 만들어진 흉터 연고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해드린 순서가 가장 근거 수준이 높은 것들입니다. 그 말은 1번부터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실리콘 겔 시트를 붙이면 상처가 잘 아물 수 있게 수분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콜라겐 생성을 조금 억제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근데 겔보다 왜 시트가 더 좋냐라고 한다면은 겔보다는 아무래도 시트가 장력을 조금 더 억제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트를 못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시트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난다거나 표면에 굴곡이 있는 부위, 털이 있는 부위에 특히나 이렇게 얼굴 같은 데 또 시트를 붙이면 한 6개월 정도는 사용을 하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실리콘 겔, 실리콘 겔을 사용했을 때 실리콘 시트만큼의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실리콘 겔 시트를 쓰는 걸 저는 가장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못 사용한다면 실리콘 겔까지도 괜찮다. 근데 이제 실리콘 겔도 사용을 하지 못하면 다음으로 이제 좋은 거는 스테리 스트립을 사용하게끔 돼 있고요. 이 스테리 스트립은 붙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절개된 위에 그냥 이렇게 얹어서 붙이는 게 아니고요. 절개된 부위가 있으면 한쪽 면을 먼저 붙이고 이쪽을 당겨서 이렇게 붙여야 돼요. 당겨서. 그래서 여기 그렇다고
너무 당기면 또 안 되고, 그쵸? 살짝. 적당히. 그쵸? 그죠? 여기가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음. 장력이 걸리게끔 붙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양파 추출물로 된 바르는 연고들도 쓸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실리콘 겔 시트가 가장 좋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언제부터 적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상피라고 피부 가장 표면 부분이 아물고 나서 쓰게끔 권장을 해요. 재상피화가 2주 정도에 일어난다고 되어 있긴 하는데요. 실밥을 제거하고 나서도 상처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비후성 흉터가 좀 잘 생기는 편이다. 음. 이런 분들도 사용해도 좋지만 내가 비후성 흉터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도 뭐 굳혀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제왕절개를 하고 내가 비대 흉터가 생긴 걸 알아. 켈로이드나. 그런 분들은 두 번째 제왕절개를 하고 더 이상 애를 낳을 생각이 없다면 왜요? 셋째 나올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제 제왕절개를 그 이후로 할 일이 없다. 그런 분들은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실리콘 겔 시트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험군. 그렇죠. 이미 비대 흉터의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흉터를 안 생기게 하려면 실밥을 제거하고 나서부터 바로 저용량 스테로이드 주사나 혈관을 공격하는 레이저가 있어요. 그런 걸 실밥 제거하고 나서 바로 시작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 비대 흉터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보도 결과가 있어요. 실리콘 시트라든지 겔은 음. 약국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트리암시놀론이라든지 레이저 같은 거는 주사와 레이저. 약국에서 결국에는 구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그렇죠. 피부과를 그럼 간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최대한 흉터를 억제하고 싶으신 분이라던가 내가 비대 흉터가 생길 걸 예측되시는 분들 바로 피부과에 오셔가지고 흉터 예방 치료를 하는 게 좋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전공의 때 그때 산모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피부과 전문의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거든요. 오빠 아니고. 그러니까 어. 그때 그분도 했던 말이 산모분들이 실리콘 시트 젤 이런 것 중에 뭐가 좋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미 비후성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라고 하셔서 되도록이면 빨리 최소 한 달 이내에 레이저라든지 이런 시술을 받으러 피부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산모분들한테 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흉터가 아물어가는 3단계가 있습니다. 염증기, 증식기, 리모델링기라고 있는데 시술하고 나서 한 달 이내가 증식기에 포함돼요. 이 증식기 때 흉터를 아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혈관도 만들어지고 염증 분비물도 세포들이 막 분비되고 이럴 때 주사로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제 혈관들이 막 생성되는 거를 레이저로 좀 억제해줘야 결국 콜라겐이 많이 증식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논문으로는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실밥 제거하고 그리고 수술 후의 기간으로 해서 한 달 이내에 저용량 주사나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흉터를 많이 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예방이었는데 이제 치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치료하려면 그 흉터의 특성을 잘 살펴야 됩니다. 붉은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색소는 연한지 진한지, 윤기의 정도나 단단함 정도는 어떤지, 그리고 가려움과 통증이 병합되어 있는지, 주변 피부와 비교했을 때 재질이 비슷한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복합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치료는 주사 치료와 레이저 치료가 있고요. 주사 치료로는 앞서 말한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더 용량을 올려서 쓸 수가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5FU라는 항암제 성분의 주사가 있어요. 레이저는 워낙 종류가 다양한데 V빔 레이저, 흉터의 특성에 따라서 프락셀 레이저, 주변 텍스처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쓰게 되고 또 이제 주변보다 피부가 너무 색이 진하게 아물었으면 색소 레이저를 통해서 색소를 좀 더 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증상이 좀 더 심한 켈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더 다양한 치료가 추가되는데요. 냉동 치료라던가 보조적으로 써볼 수 있는 경구 제제가 있고요. 이제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 아니면 수술적 치료로 아예 다시 한 번 더 제거를 시도를 해볼 수는 있죠. 네, 오늘의 영상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내가 만약에 비후성 흉터 켈로이드 피부의 고위험군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면 실을 뽑고 나서 살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고 실리콘 시트라든지 실리콘 겔을 그때부터 사용해 볼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비후성 흉터 켈로이드의 고위험군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수술하고 한 달 이내에 레이저 시술이라든지 주사 같은 것을 위해서 피부과에 내원해 보시는 게 추천됩니다. 생각보다 흉터의 골든타임이 굉장히 빨라요. 빠릅니다. 수술 후 한 달 이내 가장 베스트는 실밥을 제거하고 바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골든타임은 한 한 달 달 이내. 이내. 골든타임은 한 달 이내. 네. 기억해 주시고 지금 제왕절개술을 한 분이나 제왕절개술 예정인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당. 탱탱.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